이 자리에 올 때 여러분들한테 무슨 군시하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제게 맡겨진 책무는 임기 중에 2만 부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2010년 또는 12년 쯤까지 2만 부를 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2만 부를 가기 위한 걸림돌은 착실히 디딤돌은 착실히 쌓아야 하고 걸림돌은 하나하나 미리 치워야 됩니다. 지금 5년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 5년 우리가 2만 부를 달성되냐 안 되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딤돌을 찾으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딤돌을 얘기합니다. 세계 최고의 제품,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지속적으로 세계 최고의 제품들을 생산해 나가는, 개발해 나가는 세계 인류 기업. 오늘 여기 와서 들으니까 톱 10 기업, 그 기업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 톱 10 기업은 아니지만 세계 인류 제품을 가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세계 톱 10 기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기업이다. 그래서 한번 왔습니다. 어째서요? 비결이 뭔지 한번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핵심 비결은 다 안 가르쳐 주셔도 좋습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들은 충분히 지나왔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도 별 지장이 없는 것까지만 가르쳐 주셔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가 2만 불 시대로 가고 한국의 정치와 사회, 문화 수준 모두가 저희 2만 불 수준에 맞는 선진국 시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소해야 될 걸림돌이 있다고들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정치를 꼽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을 하면서 행정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행정도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아마 발목 잡기 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언론도 이대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부닥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내 목만 챙기고 내 말만 하고 내 고집만 피우고 이렇게 해서 결국 합의가 되지 않아서 제자리에서 한 발짝도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가도 있고 우리 큰 사회적인 사업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있고 어떤 문제 하나를 놓고 국민 집단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져서 해결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 중에서 지금 제일 다급한 것이 결국 산업 현장에서, 생산 현장에 있어서의 협력입니다.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바로 여러분들이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해서 시야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 국민들에게 전달도 되고 그리고 또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어려운 일을 잘 해내는지에 대해서 말씀도 들어보고 싶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찾았습니다. 되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미리 그런 좋은
정보가 있어서 가보면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의 회사 배우 일렉트로닉스에서는 제가 기대했던 것 2배를 확인하고 2배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이제 저도 저희 할 몫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발전 전략의 한국 발전 2만불 전략의 첫 번째 전략을 우리는 기술 혁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을 위해서 국가가, 연구소가, 기업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울러서 기술 인력을 포함합니다. 인재 양성, 인력 양성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우수한 인력을 양성해서 기업이 그야말로 우수한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대학의 교육을 개혁해내려고 합니다.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학 스스로 신청하게 하고, 그리고 신청하는 내용에 따라서 정부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기업체의 연구개발 인력 또는 우수한 현장 인력을 양성해내기 위해서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을 가진 대학과 그 학과에게, 그것이 4년제 대학이든 2년제 전문대학이든 가리지 않고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길러내도록 교육을 개혁해 나가고, 그 교육계획이 성공적인 학교에 대해서 또 연구소에 대해서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을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2번째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노사협력 관계가 성공한 그 밑바탕에는 여러분들의 회사의 투명한 경영이 뒷받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서 보자고 할 때가 아니라, 와서 보자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현장 그 곳곳에 여러분들의 그 생산과 영업의 성과가 하나하나 게시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수한 노사협력업체가 될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을 투명하게 하는 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한 경쟁, 실력에 의한 경쟁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문화가 다 그와 같아요. 정치도 공정하게 경쟁해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권력이 돌아가야 하고, 또 그 배치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에 있어서 성실히 열심히 노력하고 창의적인 그 아이디어로서 행정의 능률을 높여내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더 많은 서비스를 한 공무원들이 성공하는 시대로 만들어 나가야 전 분야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 행정 이 분야에 있어서 저는 공정한 경쟁이나 이런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투명한 행정, 투명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제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 집단과 또 국민들과 더불어서 함께 해 나가자고 제안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정치도 좀 이렇게 투명해지고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정부는 확실하게 그렇게 혁신하겠습니다. 정치는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행정은 제가 맘 먹고 가면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그야말로 깜짝 놀랄 수준으로 혁신할 생각입니다. 효율성도, 그리고 국민에 대한 봉사도, 그리고 투명성도, 국민의 참여도, 그리고 국민의 신뢰도 전부 2배 이상 올리겠습니다. 이런 대혁신을 지금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정부가 되고 여러분들이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되는데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저희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자신있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박수 안 칩니다. 여러분들도 경영혁신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98년 빅딜 한다, 또 빅딜이 안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표류했던 시기를 돌이켜보면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겨운 구조조정, 뼈를 깎는 자기 내부와의 투쟁을 겪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 정부도 다시 더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절반만큼만 결심하고 해도 충분히 우리 행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도 마음 다잡고 그야말로 정부도 이제 2만 불 시대에 맞는 정부가 되도록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수 쳐달라고 아까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저는 기쁜 날입니다.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가기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는 사람들만 만나면 중국이 쫓아오는데 우리는 보충을 합니다. 겁을 줍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중국한테 따라잡힙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기업이 중국으로 다 간단다. 그래서 한국은 공동화 된단다. 제조 공동화 시대가 올 텐데 큰일이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별 대답이 없어요. 별 대책도 없이 끊임없이 불안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 신몽호 공장장님께 중국 쫓아온다는데 어찌 됩니까? 했더니 딱 잘못하면 따라잡힙니다. 그렇게 대책이 있습니까? 예, 우리 대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지속적으로 앞서갈 대책을 말씀하시고 또 자신 만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어도 대우 일렉트로닉스 맞죠? 발음이 어렵네요. 대우 일렉트로닉스는 중국으로 안 가겠구나 싶으니까 정말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 점에 정말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뻔한 냉장고라고 생각하지만 이 뻔한 냉장고 가지고 지속적으로 중국하고 경쟁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톱 10에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겠다는데 정말 기쁩니다. 정말 열심히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노사화합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건 저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헷갈립니다. 제가 대통령 한번 하려고 하니까 노무현 노동자들이라서 저 사람 대통령 시켜주면 완전히 나라 말아먹는다고 안 시켜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대통령 되고 나니까 또 노동조합 조직에서는 노무현 배신자 그래가지고 아직 한번 시작도 해보기 전에
파업부터 다 결정해놓고 맛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뜨겁습니다. 안 그래도 뜨겁는데 또 뜨거운 맛을 또 보여주겠다고 하니까 정말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노동자들도 지금처럼 그렇게 노동운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말고요. 소위 중앙조직 그렇게 운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운동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 기업들도 법과 원칙을 내세워서 무조건 노동자들을 공권력으로 그렇게 제압해달라고 요구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한 발씩 양보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기업 경영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투명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동자들과 대화하고 설득하면 난 이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노동조합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법과 원칙에 잣대를 갖다 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소위 노동조합의 전국 지도부에서는 승부를 걸자고 합니다. 지금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구체적인 문제, 그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받는 근로조건, 더불어서 그 회사의 경쟁력, 이런 구체적인 문제,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정치적인 큰 그 목표를 걸어놓고 그걸로 아예 승부를 내자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한국이 그야말로 경쟁력에서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노사간에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아서 어떻게 경쟁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손발 맞추어가면서 따질 건 따지되 손발을 맞출 때 맞추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도 매우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답하게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상반기 고비를 넘기면 정부도 대안을 내겠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요구할 내용과 기업들에게 요구할 내용들을 다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노사관계를 그야말로 선진적인 노사관계로 만들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리고 모두가 다 떳떳하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한 저희 정책도 제시하겠습니다. 그동안엔 이것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싸우고 있으니까 무슨 아니라도 하나 내면 금방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고 또 그렇게 바로 매도당하기 때문에 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상반기 노사관계가 어느 정도 고비를 넘기고 나면 다시 국민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노사관계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노사관계가 궁극적으로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가적인 틀로 좀 더 확장해서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노사관계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 그 무세제 세탁기 개발 과정을 설명해 주신 우리 김승범 과장 아주 결과도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오늘 그 보고하는 자세가 참 훌륭했습니다. 듣는 사람 모두에게 감동을 주고 또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글로 읽었던 것보다 2배의 감동을 느꼈다라고 확실하게 느낀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자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분 다 나한테 그랬습니다. 김성국 과장 설명은 아주 구체적 과정이 밝혀짐으로써 구체적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좀 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환경 친화적 제품에 대한 보조, 그것은 아직 우리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채택되어 있지 않습니다. 논의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4대 강 특별법에서는 강 주변에서 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물 이용 부담금을 내고 그 부담금을 가지고 상수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지원을 합니다. 하고 또한 상류 쪽에 있어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에도 투자를 하고 이렇게 물이용 부담금을 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무세제 세탁기는 상류에도 하류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이 보조금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농림부 장관이 결권했던 민병채 양평 군수가 양평에서 자기 군민들에게 무세제 세탁기를 사줬다는 자랑을 한번 제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다고 결정하기 전이었는데 우연히 제가 그 자랑을 들었습니다. 듣고 야, 그 진짜 무시제 되는 거 맞나? 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진짜 된대. 지금 그 제품에 대해서 환경오염에 부담을 주는 제품에 대해서 오염 부담금 제도가 있습니다. 부담금 제도가 있으면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제품에 대해서 지원하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그게 없나 보죠? 아직 없다. 이제 아직 없다 이러면 그게 답인데 만들겠습니다. 네. 제일 이걸 하면서 어려운 것은 실제로 그 효과를 분석해내는데 공인된 분석 자료가 나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술과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서 분명히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제품 이것은 전부 하나하나 평가해가지고 각 기급기에 따르는 부담을 지우고 보조를 해나가는 것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려놓고 가서 지금부터 환경부 장관과 상의해서 이것은 제도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하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마음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 해서 저도 용기 100배해서 그야말로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